네, 여러분 박석순 교수님 모십니다. 기다리던 시간이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보니까 핵과 노벨 평화상입니다. 예, 이번에 그렇죠. 반핵무기 운동하는 단체 그 얘기죠. 그렇죠. 예, 예. 지난 추석 연휴 때 이제 그 예, 선정 발표를 했지요. 예. 아직 수상은 이 원래 12월 10일 날 합니다. 이 날이 뭔가 하면은 12월 10일 날이 알프레드 노벨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군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아직 수상은 안 했죠. 예. 수여식은 아직 안 했죠. 아, 그렇군요. 예, 예. 원래 노벨상 평화상은 노르웨이인가 덴마크인가? 예, 노르웨이입니다. 예, 노르웨이고 나머지는 다 스웨덴입니다. 그 얘기도 좀 드리고 예.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예, 만하죠. 한번 보입시다. 예. 우리 오늘 제목이 핵과 노벨 평화상인데 이번에 바로, 상 받은 단체군요. 예, 단체죠. 핵무기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예, 핵무기 폐지 뭐 국제 운동 같은 겁니다. 이게 상당히 독특한 게 뭔가 하면은 말입니다. 이 활동을 언제부터 했는가 하면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아, 그렇게 오래된 단체는 10년도 아니군요. 아닙니다. 10년도 아니고 시작은 이제 호주의 멜번에서 이제 이거를 처음 시작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이번에 이런 상을 주게 된 게 바로 이제 이 북한 이 김정은 저 핵무기 때문에 예. 이번에 이제 이거를 준 것 같아요. 활동도 상당히 저기 오른쪽에 사진이 어디서 하는 거죠? 아이칸인데, 예, 그죠? 아이칸인데 호주의 멜번에서 이 운동이 처음 시작됐고, 지금 보면 이제 트럼프하고 김정은 이제 저기 김정은 사진이군요. 예, 김정은하고 트럼프 이야기입니다. 그 옆에 트럼프 사진 오른팔 밑에 보니까 한글로도 써놨고, 무기를 내려놔라, 그렇죠. 뭐 lay down, 뭐 그렇게 써놨고요. 저게 이제 북한에 대한 그렇군요.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금 소개하는 거면 바로 10년 전에 10년 전에 호주에서 멜번에 시작했고, 이제 난프라핏 인터내셔널 캠페인이고, 지금 본부는 이제 스위스에 있다는 거죠. 예. 주가 이제 핵무기 폐지 운동하는 거고, 우리나라도 한 2개 단체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11개 나라의 여러 단체들이 함께 참여해가지고,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 거죠. 하는데, 바로 이 베아트리스 피니, 이분이, 여성분이 이제 사무총장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클 더글라스가 이런데 배우입니까? 배우 마이클 더글라스. 근데 적극 이제 참여하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알지만은 여러 언론에서도 지금 이 단체에 상을 준 데 대해 가지고 좀 의심스럽다. 다우트풀하다 그러죠. 다우트풀하고 왜 이 아이칸에 이런 상을 주느냐. 그리고 이게 결국은 아이칸 활동이 실제로 이게 뭐 글로벌 피스에 뭐 그 있나 큰 뭐 한계 뭐가 있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는 거죠. 나오는데 우선 그럼 우리가 노벨상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노벨상은 독특하게 말입니다. 여기에 물리, 화학, 생리의학, 문학, 경제학 상은 스톡홀름에서 주어지죠. 경제학은 좀 늦게 저게 69년도가 됐고, 근데 평화상만 독특하게 노르웨이에서 수상을 합니다. 수상을 하는데, 저게 이제 왜 저래 되는가 하면은, 노벨상을 처음 제정할 당시에 노르웨이가 스웨덴에 합병돼 있었어요, 저게. 그게 뭔가 하면 1814년부터 1905년까지 노르웨이가 스웨덴에 합병돼 있었어요. 거의 90년이고. 그렇죠. 91년. 그렇죠. 근데 독특하게 저 두 나라가 보통 보면 붙어 있는 나라들이 사이가 안 좋은데, 그리고 또 노르웨이는 스웨덴하고 합병까지 됐는데, 그렇게 뭐 나쁜 사이 아니면 잘 지내고 있어요. 노벨상도 나눠주기도 하고, 뭐 대부분 나라들이 뭐 프랑스, 독일도 안 좋고, 포르투갈, 스페인도 안 좋고, 또 우리하고 뭐 일본도 뭐 썩 좋지 않고 이런데, 저 북구에 저 나라랑 아주 독특한 그런 그게 있어.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걸 하는데, 저기 노르웨이, 스웨덴은 말입니다. 이 우리 환경 분야에서도 상당히 주목이 되는 그런 왜냐하면은 저기서 처음으로 유엔 인간 환경회의가 개최됐어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72년도. 원래 유엔은 환경 문제에 관심도 없었는데,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이 문제를, 환경 문제를 삼고 국제 환경 문제를 삼는 바람에 유엔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요.
예. 그래서 지금도 뭐 6월 5일 날 세계 환경의 날이 바로 저때 시작했다고 예. 저걸 하는데. 근데 사실 뭐 좀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유엔이 굉장히 큰 먹거리 사업을 하나 그렇죠. 발굴이 된 거죠. 그렇죠. 그전에는 관심도 없다가 그죠. 근데 이게 이제 하면서 이 재밌는 게 왜 그러면 저렇게 했는가 하면은 바로 영국이 산업화가 되면서 어마어마한 대기 오염이 생기고. 이렇게 그렇죠. 됐군요. 이게 영국에서 대기 오염이 나오니까 이게 노르웨이, 스웨덴으로 간 거예요. 보면은 저게 이제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는 과거의 문학 작품 이런 걸 통해서 아는데 예. 저게 henrik 입센이 인형의 집이라고 유명한 그 희극 그렇습니다. 쓴 사람인데 이분이 썼는 그 블랑이라는 게 있는데 블랑이라는 게 저게 뭔가 하면 한 목사의 생애를 그렸는 그런 희극이에요. 거기에 이제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1866년도에 영국에 소름 끼치는 석탄구름이 몰려와가지고 온 나라를 까맣게 뜯었고 뭐 실록을 들이고 그 말은 결국 뭔가 하면 그때 어마어마한 대기오염 물질이 독을 섞으며 낮게 떠돌고 있다.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이상의 이 국제적인 문제가 생겼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스웨덴에서 이제 국제환경회의를 제안하고 그 실제로 67년도에 이제 저거를 제안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독립환경행정기관을 만든 데가 스웨덴이에요. 미국 환경청 이런. 그렇죠. 미국 EPA는 1970년도 생겼는데 스웨덴의 환경부는 1967년도에 세계 최초의 이 독립환경행정기관을 만든 데가 스웨덴입니다. 그래서 저런 사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스웨덴이 이야기를 하지요. 자기 나라의 호수가 8만 개 있는데 그 중에 4만 개가 영국에서 날아오는 이 대기오염 때문에 산성화됐다. 라고 기록이 나와요. 저 아주 우리가 볼 때는 환경이 좋은 것 같지만은 저런 식으로 국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 노벨 평화상이 말입니다. 이제 핵무기로 가면은 핵 확산 이 방지에 수여하게 된 게 뭔가 하면은 지난 그 1975년도부터입니다. 그게 지금 그전에는 뭐 다른 이제 평화적인 어떤 그런 문제 뭐 이런 걸 했는데 전쟁 뭐 평화협정 저런 데오도로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분도 벌써 1905년도에 그런 상도 받고 했지 그랬는데 이게 이제 핵 확산 방지에는 75년이 처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이것 때문에 히로시마 나가사키가 45년도에 저기에 이제 저걸 했죠. 원폭 투하가 되고 히로시마는 8월 6일 날 그다음에 이제 나가사키는 8월 9일 날 1945년도였잖아요. 하나는 보니까 저게 이제 우라늄이고 하나는 플루토늄 밑에 있는 리들보이라는 게 저게 우라늄이고 그 펜맨이라고 나가사키에 떨어진 게 저게 이제 플루토늄 두 개가 떨어져 가지고 아주 참혹한 이제 이게 처음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30주년이 되는 데가 75년도예요. 이때가고 이걸 원래 우리가 지금 북한의 이제 핵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도 걱정을 하고 하는데 원래 이 핵무기가 나오게 된 그 뿌리는 2차 세계대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저 두 천재라는 아인슈타인과 오펜하이머. 그 오펜하이머가 저게 이제 원자폭탄의 아버지죠. 원자폭탄의 아버지. 옆에 있는 이런 분들이 이제 뭐 그 당시에 이름 있던 페름이라든지 이런 그 물리학자들이죠. 저런 사람이 참여한 맨하탄 프로젝트가 바로 이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에서 보니까 이 미국이 영국하고 캐나다하고 같이 했더라고요, 저걸요. 맨하탄 프로젝트를.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보면은, 만약에 미국에서 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다면 벌써 독일, 소련도 하고 있었죠. 하고 있는데 이 경쟁에서 이제 미국이 앞서가지고 했는데 재밌는 거는 뭔가 하면 그 당시에 뭐 저기 핵실험 했던 거예요. 미국에서 핵실험 할 때인데 저렇게 철탑을 이렇게 30m나 세워가지고 위에서 떨어뜨려가지고 저게 트리니티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저 미국에서 핵실험을 7월 달에 하고 7월 달에 한 번 하고 8월 달에 바로 이제 저런 식으로 나가사키로 갔는 거죠. 저분이 이제 저 한 사람이 오펜하이머고 한 사람은 그루브라고 그 당시에 미국
미군 총책임자지. 예. 미군 총책임자가 이제 폭탄 떨어뜨리고 그 지역에 제대로 지금 뭐 그걸 순찰하는 겁니다. 이 재밌는 거는 뭔가 하면은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극비로 비밀이다. 비밀로 하니까 제가 보면 재밌는 게 말이에요. 여기서 들었던 거, 여기서 했던 일, 여기서 본 것들, 몽땅 다 이제 여기다 두고 떠나라. 철저한 보완을 해가면서 했던 거죠. 그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노벨 평화상이 매년 이제 10년 주기로 이거를 주는 건데, 또 노벨 평화상은 이 다른 상하고 다른 게 뭔가 하면은 단체의 수여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상은 단체는 안 줘요. 개인이고. 이거는 개인도 주고 단체도. 그래서 많은 상들이 단체가 받은 게 많지요. 그 75년도에 그럼 누가 처음 받았냐? 사하로프 받았죠. 이 안드레이 사하로프라는 사람도 이게 이 사람이 뭔가 원자 폭탄이 아니고 수소 폭탄의 아버지다. 예. 그 지금 이번에 북한의 이 수소 폭탄의 여러 가지 노하우가 여기서 소련에서 만들어졌던 것들이 전달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이야기 나오고 하는데 보면은.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게 수소 폭탄을 만들고 난 뒤에는 뭔가 하면은 이게 너무나 어마어마한 무기니까 이거를 저걸 해야 되겠다. 폐기 운동을 해야 되겠다. 예. 자기가 하던 거를 해놓고는 이거를 이제 폐기한다고 핵무기 철폐 운동하고 반체제 운동 소련의 개혁 개방 인권 신장 이 사람이 완전히 지식 사상 자유 이런 식의 인권 운동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남긴 몇 가지 말 중에 이런 게 있다고. 자기가 47년도에 자기는 사실 여기에 참여하게 된 것을 전혀 자기 모르게 이제 자기도 몰리 갔다는 거죠. 그 47년도에 자기가 박사학위 하고 48년도에 곧장 소련의 이 핵무기 개발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 사람 때문에 결국은 뭐냐? 소련이 53년도에 수소폭탄을 만드는 거죠. 이 수소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완전히 그 당시에 냉전 체제에서 미국하고 소련하고 경쟁해서 수소폭탄이 나옴으로 해가지고 미국이 이걸 소련이 리드를 잡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다가 75년도 노벨 평화상을 타고 자기가 이제 8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 얘기가 우리가 좀 기억해 볼 것이 뭔가 하면은 자기가 과거에는 바로 저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파워풀한 것이 가장 강력한 이것이 폭탄인 줄 알았다. 폭탄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우리 국민들한테 주려고 노력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폭탄보다도 더 위대한 그게 진실이더라는 거예요. 트루스예요. 바로 그 얘기가 나오죠. 여기는 The most powerful weapon in the world, not the bomb, but it's the truth. 그 얘기가 이게 이 사람이 남겼던 진리야말로 가장 무서운 폭탄이다. 그렇죠. 가장 무서운 힘을 가졌다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85년도가 10년 뒤에 했잖아요. 이 노벨 프라이즈 위너군요. 이게 뭔가 하면은 핵전쟁 방지 국제의사회입니다. 국제의사회가 이게 이제 받았는데, 이분들이 아주 독특한 게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굉장히 냉전 체제인데 소련의 의사하고 미국의 두 의사가 이런 단체를 만들었어요. 이것도 보십시오. 보면 80년도에 만들었군요. 80년도에 그 냉전 중이었는데. 그렇죠. 냉전 중에 80년도에 이걸 만들어 가지고 85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거예요. 별 활동도 없이. 저게 쭉 나오는데 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데올로기보다도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생존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의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또 뭐냐. 사람 살리고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지구상의 이 핵전을 막는 것이 의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런 식의 그걸 했는데, 보십시오. 이게 바로 그거죠. 동서냉전 시대에 미국과 구소련 의사들이 주축으로 핵전쟁 방지를 했고, 샤조프군요. 버나드론 두 사람이 이제 했던 거죠. 근데 이 재밌는 거는 뭔가 하면은 아이칸이라는 게 이번에 상 받는 게 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2번 받은 거예요.
그렇군요. 이 핵전자마켓 국제의사회가 확대 개편된 거군요. 확대보다도 이 의사회가 시작한 하나의 캠페인 운동이에요. 예. 이 의사회가 자기들이 한 하나의 어떤 캠페인 그룹이죠. 예. 여기서는 의사회에서 주로 한 게는 뭔가 하면은 캠페인보다도 의사들 모임에서 회의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전략적으로 핵무기를 없애도록 그 의사들이 나서가지고, 의사들은 나름대로 이게 의사 네트워크 있잖아요. 전 세계적인. 예. 그걸 이용해가지고 회의하고 이것을 이제 영향이 있는 분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뭐 이런 건데. 이쪽에서는 난리지 운동입니다. 그죠? 그렇죠. 난리지 운동. 저쪽은 실제 이제 캠페인 한 거예요. 저기는 이제 행동되고. 예. 그렇군요. 그 이번에 보면은 상을 주게 된 것도 이게 워낙 줄만한 그게 없으니까 이런 거의 2번 받는 희한한 독특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은 이제 뭐 99개 나라에서 420개 파트너가 있고 뭐 이런 나오죠. 주로 이제 가는 게 뭔가 하면은 핵무기 뭐 이런 것들이죠. 이 핵무기를 밴하든가 딜리리트마이즈, 그러니까 완전히 해체하는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95년도는 또 이 독특한 이 사람입니다. 조지프 로트블렛이라는 이분은 원래가 뭔가 하면 폴란드 출신인데 바르샤바 대학에 나온 사람인데 물리학자인데 영국에 기화했던 사람이죠. 영국에 기화했던데 이 사람이 초기에는 말이에요. 바로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 거죠.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봐요. 맨하탄 프로젝트에 일을 하다가 he left Los Alamos. 로스 알라모가 저게 뭔가 하면 뉴멕시코에 있는 맨하탄 프로젝트 일 중에 하나의 한 부분인데 자기 스스로 양심 때문에 conscience sake 내 양심 때문에 이걸 떠났다는 거예요. 떠나고 결국은 이제 95년도에 노벨상을 받았고 이때 이분이 만든 이 회의가 있어요. 그 회의하고 이 사람이 공동으로 받았죠. 퍼그워시 회의라고요. 이 퍼그워시는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세계적인 과학자 22명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핵무기와 모든 전쟁 건조를 호소하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이게 퍼그워시가 결국은 하나의 지명입니다. 그 57년도에 캐나다의 노바스코샤 주에 있는 퍼그워시에 있는 하나의 별장이에요. 그래서 퍼그워시인데 이 퍼그워시 회의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마 이 지금 북한 핵 문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퍼그워시 회의를 한번 유치하는 것도 매년 다니면서 이렇게 애뉴얼 컨퍼런스도 하거든요. 그 하는 것도 상당히 의의가 있는. 문재인 정부는 안 할 것 같은데요. 하는 것도 아주. 그리고 이 퍼그워시 회의가 의의가 있는 게 뭔가 하면 그 55년도에 아인슈타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러셀 아인슈타인 선언이라고 있어요. 즉 버틀란트 러셀하고 이 아인슈타인이 주축이 되고 물론 다른 분들도 몇 차 참여했죠. 그런데 이 앞으로 인류를 위해 가지고 핵무기 폐기하고 또 이 모든 이게 결국은 뭔가 하면 핵무기 이것도 다 과학자들의 문제라고요. 과학자들이 자기들이 이게 그런 걸 개발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학 기술을 평화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선언문을 한 게 뭔가 하면은 러셀 아인슈타인 매니페스토로 해가지고 이 선언에 의해 가지고 이 선언의 영향을 받아가 만들어진 회의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군요. 57년도에 바로 퍼그워시입니다. 근데 이 버틀란트 러셀 선언, 러셀 아인슈타인 선언에 들어있는 내용이 바로 저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은 반드시 이 핵무기가 사용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결론적인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모든 국가 간의 분쟁은 평화로 해결해야 된다. 평화적 해결을 해야 된다. 아마 우리 트럼프 같은 분이 저걸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때가 바로 이제 95년도에 이 상이 주어지고 2005년도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게 뭔가 하면 IAEA 자체가 받았죠. IAEA하고 당시에 사무총장 모하메드 알바라데이. 이 사람이 이집트 사람이죠. 지금도 살아있고 한데 이분하고 이제 공동으로 받았는데 이 IAEA가 이런 상을 받는 걸 보면은 우리가 주목할 게 뭔가 하면 IAEA는 친원전입니다. 원자력을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핵폭탄 친원전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IAEA가 만들어진 거는 뭔가 하면 바로 저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 유명한 이 저게 있습니다. 유엔 총회 연설이 1953년도에 예. 소련이 수소폭탄을 만들었을 때입니다. 예. 그럴 때 미국은 이 저 평화를 위한 원자력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원자력을 평화를 위해서 이용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 원자력 발전을 아주 적극 권장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57년도에 설립했고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이게 국제적인 거기서 그런지 창립회원으로 참여를 예. 하고 북한도 말이에요. 여기 참여를 해가지고 가입했다가 탈퇴하고 또 가입하고 뭐 이랬어요. 이런데 저게 저때 아마 북한은 나름대로 뭔가 하면 저기에 참여를 하면은 원자력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를 받을 수가 있어요. 평화적 이용을 위한. 그래서 어느 정도 저기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참여했다가 빠졌다가 뭐 이런 식의 하지 않았나. 74년도에 벌써 그 북한 핵무기 개발에 어떤 시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계속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면서 그걸 한 거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 정보만 얻어갔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게 유엔 산하 기구지요. 그래가지고 예. 원자력의 검정, 안보, 안전 기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바로 저런 그 IAEA가 결국은 원자력 평화적 이용의 어떤 하나의 코퍼레이션 센터지요. 예. 센터 역할을 하고 바로 여기에 안전하고 아주 그 시큐어한 그런 그리고 평화로운 이용을 원전 테크놀로지 예. 평화로운 이용을 하는 그런 하나의 센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지금은 올해가 60주년이에요. 예. 아예 60주년. 일본 분이 지금 사무총장을 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IAEA에서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이 뭐 안전하자 안 하다 하지만은 예. 실제로 우리나라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예. IAEA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나오는 핵 폐기물, 우리나라의 원전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이게 다 IAEA에서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리포트를 보는 IAEA에서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 세계의 원자력에 의해 가지고 생겼던 환경 재난들 보면은 제일 먼저 리포트를 하는 데가 뭐냐? IAEA에서. 그리고 IAEA에서 실제 나와가지고 검사도 하고 하죠. 그러면 저런 식으로. 예. 그리고 또 저기에 의학적인 연구, 여러 가지 과학적인 연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데. 예.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러면 환경단체하고 북한의 예. 핵무기 지금까지 6번 했죠. 근데 제가 지난 처음에 말입니다. 2006년에 1차 실험했을 때 예. 우리나라 환경단체가 전혀 우리나라 환경단체는 우리나라의 뭐 핵발전 지금도 우리 탈원전 하게 되는 것도 결국은 환경단체가 시작해가 지금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그 원전도 반대하고 방패장도 반대하고 뭐 모든 핵은 다 반대를 했다고요. 예. 그런데 북한의 핵 실험할 때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죠. 예. 그 제가 지금 조선일보에다가 그 당시에 2006년도에 이 조선일보에서 마침 또 저런 칼럼을 써달라고 요구가 왔더라고요. 예. 북한의 핵지향에는 왜 가만히 있느냐 예. 하면서 조금 전에 있었던 노벨 평화상은 75년도부터 매 10년마다 주기로 준다. 반핵무기에 주니까 마지막 결론이 저겁니다. 북한의 핵지향을 강 건너 불보듯 하지 말고 한반도 비핵화의 이익을 담당해라. 예. 그러고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면 2015년도에 주어지는 평화상을 우리 환경단체가 받길 바란다. 예. 제가 저런 식으로 마지막 칼럼을 썼어요. 그렇군요. 근데 뭐 소개 경일점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결국은 이것만 한 거 아니에요. 종북에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상한 반대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뭐 4대강 보 열고 뭐 천성산 새만금 강 4도 반대 이번에 결국은 천성산 저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천성산에 도롱뇽이 더 많아졌다는데 이 참.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저런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대북 전단 살포하는데 쓰레기 불법 투기라고 환경단체가 신고를 하고 말입니다. 그게 완전 반대. 우리나라 지금 환경단체는 아마 그때부터
부지런히 지금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북한의 핵 개발을 반대하는 운동을 했으면은 이번에 어떤 좋은 찬스였는데 결국은 뭐 그것도 안 하고 뭐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돼 있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노벨 평화상이 여전히 말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어요. 논란이 많죠. 논란이 뭐 김대중 많고. 대통령 뭐 노벨상 뭐 물리라 마라 뭐. 이 노벨 평화상이 이 노르웨이에 있는 노벨위원회인데 이게 노르웨이 국회에서 5명이 모여가지고 이걸 주는 모양인데 지난 2010년도에 이런 책이 나왔어요. 노벨 피스 프라이즈 평화상의 노벨 평화상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쭉 썼는데 이분이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아요. 프라드릭 헤프멜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노르웨이 변호사고 노르웨이 뭐 인권 변호사 같은 분이에요. 쓴 책에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면은 46년도 이후에 노벨 평화상 수상 절반이 불법이다. 말하자면 단순히 불법이라는 것하고는 또 뭐 적합하지 않은 수상자였다는 거하고 약간 뉘앙스는 다른데. 이 사람의 이야기는 뭐 로비도 있고 뭐 이렇다는 거지. 이렇고 뭐 그러고 이게 과학이나 이런 거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걸 확실한 팩트가 있으니까 상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이 평화상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은 것들은 어떤 그런 정치적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게 로비도 있다 그래요. 로비도 있고 뭐 그렇죠. 그 대표적으로 저도 뭐 제 그 부환경론 책에다가 그런 썼지만은 엘고아가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사실 엘고아가 지금 불편한 진실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한 반은 거짓말이라는 거네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보면은 엘고아가 이중적인 사람이다. 왜냐하면은 가면은 아주 뭐 무섭게 만들어놨네요. 자기가 저 사람이 자기는 다니면서 뭐 그러면 자기는 완전히 에너지 펑펑 쓰고 말이야. 집도 몇 개나 가지고 뭐 그러니까 하는 일은 완전히 그 이게 환경 하면서 그 이상해요. 그 환경 운동가들이 더 환경 침해 적이고 사실은 환경 관리도 안 하고 저렇게 무슨 겉으로 뭐 하고 다니는 인간들이 보면 촘스키 같은 미국의 유명한 좌익도 그 캘리포니아 산 위에 참 수영장이 로마 황제들이 쓰는 수영장만한 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멋진 집에 살면서 방글라데시 애들 걱정하거든요. 참 좌익들은 이상해요. 그 엘고도 완전히 저 허풍선인데. 그 엘고가 저기에 들어있죠. 들어있고 뭐 그 말고도 이제 많은 분들이 근데 한번 보십시오. 재밌는 거는 뭔가 하면은 이게 노벨 평화상에 저 사람도 추천되었어요. 히틀러가 그랬습니까? 후보로 올라갔대요. 39년도에. 45년도에 말 스탈린은 2분이나 올라갔어요. 후보로. 하여튼 선정은 안 됐지만. 그 추천은 대부분 다 국회에서 이걸 하더라고요. 국회에서 다른 나라. 우리나라 또 재밌는 거는 뭔가 하면은 88년도에 전두환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올라갔어요. 독일의 국회인가 어디서 추천을 해가지고. 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아주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저 노벨 평화상이 아주 독특한데. 추천으로 따지면 전두환 대통령이 DJ보다 한 수 앞이군요. 한 수 앞이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같은 일이다. 추천됐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노벨 평화상에 대해 가지고 한번 좀 특히 핵 문제. 나는 그린피스 같은 데가 이게 활동을 좀 잘했으면은 실제로 굉장히 그걸 했죠. 제가 한때 또 그린피스가 뭘 하느냐 미국 갔을 때 이런 책을 사가 보고 했어요. 그린피스 스토리. 그린피스가 70년대는 말입니다. 프랑스 핵실험 있잖아요. 프랑스가 핵 보유국이죠. 핵무기 보유국이죠. 프랑스가 70년대에 이 적을 많이 했어요. 핵실험을 많이 했어요. 남태평양 이런 데 섬에서도 하고 뭐 사하라 사막 남쪽에서도 하고 했는데 그때 어마어마하게 이 그린피스가 반대를 했어요. 여기 보면 그린피스가 저니 인투 더 밤이라 해가지고 말입니다. 핵무기. 그래서 저는 사실 그린피스 같은 데가 왜 이 핵무기에서 핵 발전으로 돌았는지 말입니다. 원래는 이 핵무기를 반대하던 단체예요. 그리고 물론 뭐 고래 그 포경 반대 뭐 이런 걸 했거든요. 캐나다에서 그래가지고 포경 반대도 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독특한 게 뭔가 하면은 그 처음에는 핵실험 반대하고 핵무기 반대하고 하던 것이 스토리.
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80년대에 보니까 체르노빌 사건 나고 있잖아요. 예. 체르노빌 소련의 지금 이게 구소련이지. 예, 우크라이나. 예, 지금 우크라이나. 거기에서 그 체르노빌 사건이 86년도에 일어났다고요. 예. 그 사건 일어나고는 그린피스가 결국은 핵무기 반대에서 원전 반대로 가는 거죠. 예. 그 원전 반대로 가니까 지금은 이 노벨 평화상 같은 데서 옛날처럼 그런 활동을 했으면은 뭐 충분히 그런 활동을 많이 하죠. 하는데 예. 그걸 할 건데 거기다가 보니까 이게 그린피스는 또 하나의 문제가 보니까 저게 또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노르웨이 부근에 가지고 노르웨이가 고래 잡는다고 포경을 한다고 또 뭐 반대를 하고 뭐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아니 근데 지금은 뭐 전 세계 고래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부족 자원을 다 잡아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일종의 지금 우리가 이제 관리를 뭐 좀 하고 해야 되는 지금은 워낙 그 특히 해양 포유류에 대해 가지고 고래뿐만 아니고 해양에 여러 가지 포유류들이 많지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걸 다 규제하는데 아마 그것도 또 국제적인 어떤 그런 그게 나오겠죠. 나오겠는데 하여튼 여기에 그린피스 같은 데가 사실은 굉장히 이게 우리 한번 올려보시죠. 예, 마지막으로 제가 가는데 재밌는 거는 뭔가 하면은 이 그린피스가 또 하나의 활동 중에 하는 게 뭐냐. GMO를 엄청나게 반대해요. 저것도 예. GMO 저것도 뭔가 하면은 환경단체가 잘못 건드리는 거지요. 예. 참 그 배고픈 사람들 기아에서 이게 이게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저걸 적극 저항제를 해야 되는데 예. 저거 반대 뭐 노르웨이에 가서 저거 반대 뭐 그런데 아주 재밌는 거는 뭔가 하면은 이 그린피스에 창립했던 저 패트릭 무어는 탈원전에서 바로 이 친핵으로 바뀐 사람이에요. 자기가 창립한 사람이 자기가 지금 뭔가 하면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안전하고 그러니까 반핵 친원전으로 돌아간 거죠. 그렇죠. 패트릭 무어는 친원전은 지금도 뭐 전 세계 다니면서 원전을 장려하는 원전만한 에너지가 지금은 없다는 없다. 제일 깨끗하고 예. 피해가 적고 비용도 적고. 예. 그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나라의 환경단체가 제가 왜 그린피스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환경단체가 그린피스하고 상당히 잘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데 그린피스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런 과학자라든지 소위 말하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텔리전트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예. 저기가 완전히 그 이게 뭔가 하면은 핵무기는 자기가 시작은 핵무기 반대로 나왔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뭔가 하면 원전 반대로 돌아섰고 예. GMO가 또 아까 저 보면은 저거 아니에요. 노벨 수상자 107명인가 모여가지고 그린피스에다가 당신들이 GMO를 반대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어리석은 일이다. 어리석은 일이다. 예. 네. 뭐 그런 것도 나오고 합니다. 상당히 우리가 이 시기에 예. 이 노벨 평화상이라든지 또 원전 문제 또 북한의 이 뭐 핵무기 문제 이런 거를 한번 좀 정리해 볼 만한 그런 시기라 해가지고 예. 말씀드렸습니다. 패트릭 무어는 정작 친원전으로 돌았는데. 그렇군요. 근데 노벨상 아까 잘못 받은 사람이 절반이다 하는데 DJM이 그게 있는 건 아니죠? 없어요. 예, DJM은. 그런데 나는 김대중 대통령은 일부 뭐 반대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만한 사람도 드무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니요, 어떤 북한 핵개발 자금을 대주는 그 문제는 모르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정확한 팩트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거기는 일단 안 나오는. 예, 물론 지금 논란이 있는 거죠. 뭐 그 자금이 북한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이 되었다 하고 아니다. 뭐 증거 있으면 대봐라 하는 논란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뭐 어떻든 뭐 상당히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보는 건데 어떻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핵무기 폐기 국제원종 그러니까 IAEA는 기본적으로 탈 핵무기 친원전이군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좀 알 필요가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저 원자력이 반드시 원전뿐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과학, 특히 의학에서 왜 저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그걸 하느냐. 우리 항암 치료할 때 다 원자력으로 하는 레디에이션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우리나라에도 그 원자력 병원도 있잖아요. 예. 그 원자력을 그 의학이라든지 여러 과학에 또 농학에 예. 많이 이용하고 있죠. 예. 참 이 지식이라는 게 또 잘못된 과학적 지식이 잘못된 또 판단을 많이 낳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 저 환경 사기꾼들 얘기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엘고우가 엘고도 저 한 슬라이드를 차지할 뿐이죠. 그렇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